지난해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 씨가 숨졌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과 책임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 강력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21개 경찰서 가운데 16곳이 이에 대응할 경찰 인력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여수 지역 공중 화장실에 여성 안심벨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전시성 대책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4년제 일반 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 집중돼 정책 보완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중 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보성 지역 농민 백남기 씨가 오늘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싸고 특검 요구 등 야권의 더욱 강력한 대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보성군 출신 농민 69살 백남기 씨가 오늘 오후 2시쯤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은 지 317일 만입니다. 백 씨는 심각한 대뇌 손상 등을 입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약물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백 씨가 사망하자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부검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책위 측은 사망 원인이 분명한 상황에서 고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검시 협조가 들어왔고 검찰에서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병원 앞에서는 대치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일단 시신을 안치한 뒤 장례식장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졌고 내일부터는 전국 각지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를 미뤄왔다는 의혹을 사왔고 지난 12일 백남기 청문회는 공방전으로 끝난 바 있어 대책위와 야권은 향후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한평군 한평읍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탄 72살 김모 씨 등 60, 70대 노인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나주와 영암 등에서 한평으로 밭일을 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이던 중국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여수시 삼산면 초도 남쪽 9.3km 해상에서 500톤급 중국어선 C호에서 불이 나 여수해경 등이 출동해 선원 18명을 구조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선박 수리가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다시 운항을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경찰의 112 신고 뒤 현장 도착 시간이 해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3년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간이 3분 50초에서 올해 7월 기준 5분 17초로 늦어졌고 전남지방경찰청도 지난 2013년 5분 46초에서 올해 6분 3초로 늦어졌습니다. 올해 전국경찰청의 평균 도착 시간은 5분 21초로 전남보다 4초가 빨랐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외국인 강력 범죄가 터지면서 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도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경찰의 대응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파와 대파, 배추 수확이 이뤄지는 농촌 지역에서도 해조류와 어패류를 양식하는 어촌 지역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에서 관리 중인 전남의 외국인 숫자만 하더라도 해마다 수천 명씩 늘어 지난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체류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는 추산도 쉽지 않습니다. 신원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많아진 농어촌 지역은 예전과 다른 낯선 분위기입니다. 말귀는 못 알아듣는 데다 너무 외국인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나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함부로 못 돌아다니겠더라고. 사정이 이런데도 전남에 머무는 외국인을 관리하고 지원하거나 치안을 관리하는 경찰 외사계 인력은 수년째 그대로입니다. 양식장과 논밭에서 일하는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1,200여 명을 말도 안 통하는 경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남의 21개 경찰서 가운데 16곳은 외국인 범죄나 치안에 대응할 조직이 아예 없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역시 수년째 외사 업무는 10명이 담당하고 있고 그나마 수사는 5명이 전담합니다. 외사계가 없다 보니까 범죄 발생되면 강력팀에서 하고 있죠. 상급사가 거의 다 그래요, 전남 지역에. 폭력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70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늘고 있는 대여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 지역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활용해야 할 시민들은 설치가 돼 있는지 무슨 기능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들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근 여수경찰서가 여수시와 함께 관내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위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경찰 상황실로 바로 연결됩니다. 10번입니다. 안심 비상벨 올렸습니다. 동문파출소 쪽입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여성 안심벨은 여수시 내 공중화장실 43곳에 설치됐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신고 건수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무엇보다 홍보 부족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벨을 울려 상황을 빠르게 전파하는 게 목적인데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드뭅니다. 혹시 여성 안심벨이라고 화장실에 설치된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생소해서 비상벨이니까 위급할 때 눌리는 거 아닌가. 여수의 안심벨 설치는 도내에선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안심벨이 설치돼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적극적인 홍보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설치 장소에 안내 게시문은 다 게시를 해놨고요. 저희 경찰서 자체적으로 SNS로 홍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캠페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이 자칫 전시성 대책으로만 그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당국의 안전 대책이 시민들의 안전이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국제철인 3종 경기인 아이언맨 70.3 코리아 대회가 구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구례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31개 나라에서 800여 명의 철인 선수들이 참가해 섬진강과 지리산 자락을 따라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 경기를 펼치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아이언키드 코리아 대회에도 4개국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씩씩한 몸과 마음을 자랑했습니다. 광주 전남 4년제 일반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비 올해 일반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광주가 9.2%로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전남은 8.7%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대학별 감축 정원은 조선대가 394명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 339명, 순천대 162명 등이었습니다. 유 의원은 서울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간접 고용에 따른 고용 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지난 6월 지역 내 18개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 관리원 등을 조사한 결과 95% 이상이 외부 용역사를 통한 간접 고용 상태며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비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택배 물품 수발과 수목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물론 입주민들의 잔심부름 업무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다는 불만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모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돌며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이 한 학교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호남 지역 대학들을 찾아 광주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입니다.